사하구의회가 제정한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환영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기고 있습니다. 강서구 도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4곳이 다음 달 일제히 문을 엽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운영 기간과 운영 시간 모두 늘어납니다. 민선 8기도 이제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은 남구의 미래와 부산의 글로벌 탑5 해양도시 도약을 위해 우안부두의 HMM을 비롯한 대형 해운선사의 유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사하구의회가 지난 정례회에서 제정한 한 조례에 지역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환영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례일까요?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의회는 지난 제300회 정례회에서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출근 시간 전에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 최초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이례적으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의 그 바람은 출근 전에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을 만들자는 제2회 사주민대회 요구안으로 모아졌습니다. 부산에는 일반 어린이 병원 중 시간 외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하는데 주로 휴일에 집중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새벽별 어린이 병원은 이름처럼 이른 아침 문을 엽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일찍 진료를 시작하는데 지정된 병원은 지자체가 의료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새벽에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던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그리고 출근과 그리고 아이의 양육이라는 두 가지를 다 지켜야만 했던 맞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공공보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고요. 주민들은 이 조례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 소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했습니다. 또 사하구에 대해선 병원 지정을 위한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사하구 여성회는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주민 1,2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사주민대회를 열어 주민 요구안으로 채택해 구와 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운 여름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서구 도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4곳이 다음 달 일제히 문을 엽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운영 기간과 운영 시간 모두 늘어날 예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린이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명지 근린공원과 울림공원, 신호공원, 지사공원에 자리한 4곳입니다. 지난해 이용객은 2만여 명, 하루 평균 700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립니다. 물놀이장은 40분 운영 후 2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됩니다. 이용 대상은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로 안전 기준에 맞춘 물놀이 기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최근 평상형 그늘막과 접이식 그늘막 등 40여 개를 물놀이장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민선 8기도 이제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 의약품 완제품을 생산하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의 한 향토기업입니다. 50년 동안 부산을 지켜온 향토기업이 이번에 약 500억 원을 들여 공장 증설에 나섰습니다. 이원 투자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향토 기업으로서 사실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많은 전문 인력들, 고급 인력들이 사실 수도권에 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부산까지 잘 안 내려오려는 연구소장님도 사실 수도권에 계신 분을 저희가 모셔오느라고 굉장히 참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떤 시 차원에서는 그런 인력 수급에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면서 현장을 찾아 민생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이곳과 양해각서를 맺고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산의 고용률이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영업이나 건설업이 대단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존 견실한 중견 중소기업들의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제조업들이 첨단 제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시는 투자 유치와 기업 규제 개선 등 지역 전략산업 기반의 기업들과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형으로 성장 가능한 우수 소상공인과 대규모 투자 유치 현장도 잇따라 찾습니다. 한편 서부산권 장기 수건 과제였던 엉궁대교, 대저대교, 장락대교 등 동서 경제 동맥을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방향을 현장 중심으로 직접 챙기고 지역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은 남구의 미래와 부산의 글로벌 탑5 해양도시 도약을 위해 우안부두의 HMM을 비롯한 대형 해운선사의 유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남구는 우안부두가 항만과 도심이 맞닿은 부지이자 KTX, 광역철도, 국제항만, 공항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문현금융단지와 인접해 해양, 금융, 융합산업 육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미 우안부두 일원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반이 조성돼 실질적인 투자와 개발이 즉시 가능한 전략적 입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4분쯤 부산 황령터널 내 서면 방향 1.2km 지점에서 승용차에서 화재가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불이 난 후 브레이크 고장으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해 소방추산 5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명대학교와 한국반려동물산업협회, 한국펫전문아카데미는 오는 7월 1일부터 18일까지 2025 부울경 반려동물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반려동물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펫푸드와 펫케어, 펫헬스, 펫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창업 아이템을 다룹니다. 참가 자격은 부울경 지역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팀, 예비 창업자, 청소년 등으로 참가자들은 실현 가능성과 지역 산업 연계성을 갖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연하게 됩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500병상 규모의 동국대병원이 들어섭니다. 서부 상권의 수건이었던 첫 대학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동국대학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손을 잡고 명지 복합 메디컬타운 조성에 나섭니다. 핵심 시설은 500병상 규모의 동국대 병원입니다. 명지 국제신도시 내 6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학병원을 비롯한 시니어 레지던스, 국제명상센터,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섭니다. 대학병원 위쪽에는 15,000평 규모의 외국 교육기관 부지가, 옆으로는 대규모 주거단지, 호텔 등과 가까워 15분 도시 구체화도 기대됩니다. 부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산권은 명지 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지만
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명지 메디컬 타운은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환입니다. 10여 년 이상 방치돼 외면받고 있는 영도대교 부재에 대한 보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처럼 버려져도 될까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문화자산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원도심을 상징하는 영도대교. 하지만 다리 일부를 구성했던 부재는 여전히 공터 한쪽에 방치돼 있습니다. 예산 부족과 마땅한 전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껏 실질적인 활용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전시 공간 마련을 위한 연구 영역부터 시작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 연구용도 조금 해야 되거든요. 어느 장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를 검토를 좀 해야 되니까. 영역을 해야 부지도 확정 짓고, 거기에 또 어떤 형태의 건물이 적당한지를 이렇게 도출해내야 되죠. 전문가들은 문화자산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관광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 자산임을 강조합니다. 버려두면은 마치 어떻게 보면 폐허처럼 보이지만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 어떤 이러한 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게 역사 자원인데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이 좋은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어났던 하나의 산물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역사유산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부산이 가진 독보적인 해양 문화의 상징 영도대교. 그 부재는 녹슨 철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과 역사 속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부산시가 갖고 있는 그 근현대에 대한 그 문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부산에 지금 많은 그 고대의 문화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현대의 문화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획이 안 되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7월 우리 본회의 때부터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선 영도대교 부재의 보존 논의, 이제라도 시작할 때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인 영도대교 부재를 보존하는 것은 역사를 지키는 일이자 부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하구 신평일동 행정복지센터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어울림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30여 년 넘게 써온 낡은 동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동사를 맡는 센터 직원과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고 쾌적한 사무공간,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일부 센터는 이미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새 둥지를 만든 신평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800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도시재생사업 국비 10억 원을 합해 모두 1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는 이용하시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 넓은 공간으로 또 좋은 공간으로 왔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 또 복지 서비스도 다 잘 이용하시고 또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과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진정한 우리 동네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건물 2, 3층에 자리합니다. 1층은 기존의 치안센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가 자리 잡습니다. 또 4층과 5층은 마을건강센터와 일자리 근로자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주차장은 16면으로 지상과 지하로 구분돼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건물 옥상과 일부 외벽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친환경적이라는 점입니다. 사하구 신평일동의 인구수는 15,000여 명. 공단을 끼고 있어 젊은 직장인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울림센터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센터는 오는 23일부터 행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새 동사가 단순한 행정 업무만을 보는 곳이 아닌 주민들의 문화 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진정한 동네 사랑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아산 선장면 삽교천 일대에 철새 서식지가 복원됐습니다. 습지 환경 개선과 함께 탐방로와 초하원 등도 조성되면서 생태 복원을 넘어 생태 체험 교육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해마다 청둥오리 등 많은 철새들이 찾고 있는 삽교천의 한 습지. 아이들이 날아든 새들을 찾느라 집중합니다. 등수 봤는데 조금 커지고 목을 딱 들 때 외갈인 것 같아. 처음 보는 새들의 아이들의 관심도 커집니다. 새 여기요. 애기가 커서요. 아이들 키보다 더 훌쩍 자란 억새들. 생태 탐방로를 걸으면서 자연을 느껴봅니다. 어린이들은 새들의 발자국도 찾아보고 둥지도 찾으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새 둥지 찾아서 보는 게 신기했어요. 아산 선장포 철새 서식지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한국환경보전원과 기업, 아산시가 함께 습지 기능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던 부지를 철새 서식지와 생태습지, 탐방로를 갖춘 민관협력 생태복원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생태복원에 그치지 않고 생태체험과 교육기능까지 갖추면서 환경교육도시로의 확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철새 브레지 환경 다양성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대한민국 국민 또 시민들한테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는 앞으로 자연복원과 연계한 환경보전 활동과 시민참여형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라피티 아티스트들이 시흥 맑은물 상상누리 전시관에서 21일부터 작품 전시를 엽니다. 그라피티라는 예술을 통해 환경과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전시 현장을 조윤주 기자가 안내합니다. 화려한 색감과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그라피티 작품들이 이색적입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여성 그라피티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입니다. 버려진 현수막과 한국 전통 의상을 소재로 한 그라피티 작품은 한국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매체 위에 표현된 그라피티는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색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한국의 이런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 이것을 저는 이제 중점을 두었고요. 거기에 또 작가분들이 같이 응해 주셔서 그것을 또 잘 이렇게 스며들게 해주셨어요. 이제 전통 한복 기법에 이 그래피티를 넣는다는 것은 너무 재밌는 제안이었고. 전시 공간은 옛 하수 처리장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맑은물 상상누리.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에서도 그라피티로 재탄생한 이색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분들께서 저희 맑은물 상상누리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전시를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 공간을 더욱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공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기간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라피티 워크숍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라피티라는 예술을 통해 환경과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일요일 오전 7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가 한 주 동안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환여 플로킹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종량제 봉투와 집게를 건네받은 회원들은 익숙한 모습으로 묵묵히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마다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일, 일석이조의 효과에 뿌듯함은 덤입니다. 기분도 좋고 그냥 지구도 지키는 게 좋아요. 주말 아침마다 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하는 부모들의 바람은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지는 않더라도 일단 버리진 않는 아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플로킹을 하는 구간은 러닝이나 걷기 운동,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많은 곳. 매주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새 쓰레기는 제자리입니다. 이게 매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버릴 때도 내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안 버리면 이런 쓰레기가 좀 더 적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거르지 않고 쓰레기를 줍는 이들을 본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이들은 진정한 우리 동네의 영웅들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항상 같은 쓰레기를 주우시거든요. 근데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이 바닷가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들이 이날 하루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50리터 종량제 봉투 10봉지 정도. 한엽 플로킹 회원들이 오늘 하루 동안 주운 쓰레기입니다. 불과 1시간 만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넘게 주워온 쓰레기의 양만 해도 어림잡아 4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쓰레기가 사라져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생각해 이런 봉사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아침잠을 쫓아가며 모여드는 소수의 봉사자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움직임이 되고 그 움직임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